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명품의 성능을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접하게 되는 회귀 분석은 둘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적 방법입니다. 회귀 분석 결과를 해석하다 보면 오차와 잔차라는 개념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수식도 비슷하고 정의도 비슷한데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 문자 입실론으로 나타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문자 2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차와 잔차의 차이는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이 평균이 통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아신다면 95%는 이미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오차와 잔차의 통계적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미의 몇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각각을 점으로 나타내어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키가 150cm이고 몸무게는 40kg이라고 합시다. 이는 150cm에 40kg인 점으로 대응합니다. 바로 이 점이 x가 150, y가 40인 위치입니다. x축을 키로 y축을 몸무게로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 과정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람에게 적용했습니다. 더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도 대략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양의 관계, 즉 보편적으로 키가 크면 몸무게도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추세를 나타내는 선을 그려봅시다. 많은 직선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직선은 대부분의 자료가 직선 밑에 있으므로 좋은 직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역시 좋은 직선은 아닙니다. 자료들이 대부분 직선 위에 있습니다. 지금은 눈대중이지만 나중에 더 알맞은 직선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 지금은 눈대중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맞아 보입니다. 이 선을 회귀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귀방정식 y는 ax 플러스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와 y절편을 알아내야 하죠. 이는 방금 그린 것을 토대로 알아낼 수도 있고 몸무게는 기울기의 키를 곱하고 y절편을 더한 값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수직축을 몸무게 축으로 생각한다면 y절편을 몸무게 절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 모델은 눈대중으로 그린 회귀선입니다. 최대한 점들에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 진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직선으로 모든 점을 지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점들은 아니지만 각각의 점들은 이 직선이 예상한 값과 조금은 다른 값을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키의 경우를 살펴보면 실제의 점과 예측된 점의 y축 기준의 차이는 잔차라고 불립니다. 각각의 점의 잔차는 예를 들어 이 점을 1번이라고 하면 이 변수의 실제 값은 키 150cm에 대해 몸무게는 40kg입니다. 그러므로 1번의 잔차는 바로 이 관측값 40kg의 회귀선과 키 150cm가 만나는 지점의 직선을 그려보면 68kg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몸무게 68kg을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잔차는 마이너스 28kg입니다. 음의 잔차는 실제값이 예측값보다 작을 때 나타납니다. 따라서 1번은 음의 잔차를 가집니다. 다른 점들에 대한 잔차를 살펴보면 2번의 경우에는 양의 잔차를 가집니다. 실제 값이 예측값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차는 회귀선이 주어진 자료에 대해 잘 맞는지 알려주는 척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것은 모든 잔차들의 조합을 생각해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잔차의 합을 최소화시키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양과 음의 잔차가, 즉 큰 양의 잔차와 큰 음의 잔차가 서로의 영향을 없애 합이 0이 되어 잔차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들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잔차들의 절대값들 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a와 b의 값을 받고 이 값을 최소화시키고 이 방법이 회귀선을 만드는 방법이 될 겁니다. 다른 더 보편적인 방법은 통계학에서 자주 쓰는 방법으로 잔차들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곱들의 합은 제곱을 하면 음이든 양이든 양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양과 음이 서로를 지우는 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곱을 하면 큰 잔차들은 더 커집니다. 큰 수를 제곱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연수를 보면 1, 2, 3, 4 모두 1만큼 떨어져 있지만 제곱하면 1, 4, 9, 16으로 점점 더 멀어집니다. 비슷하게 잔차가 클수록 제곱하게 되면 제곱들의 합들에서 큰 수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엑셀을 사용하여 최소제곱 추정 선형 회귀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열과 B열에 주어진 키와 몸무게에 대한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 분산형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추세선 서식을 열어준 다음 추세선 옵션에서 선형을 선택하고 수식을 차트의 표시 및 R제곱 값을 차트의 표시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래프 위에 선형 회귀식이 나타납니다. 엑셀에서 구한 최소제곱 추정 선형 회귀식으로부터 주어진 자료들에 대해 잔차들의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이 방법으로 큰 이상치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델로부터 많이 떨어진 이와 같은 점이 있다면 최소제곱 회귀에서는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제곱을 하게 되면 이미 큰 값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귀선입니다. 이에 대한 방정식을 작성해 봅시다. 우리는 y액과 함께 y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y액은 근사치를 의미합니다. 주어진 x 150, y 값 40에 대한 잔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x에 대한 실제 y의 포인트들은 보시다시피 이들 중 일부 포인트는 회귀선 위에 있지 않습니다. 회귀선이 y축과에 교차하는 y절편은 마이너스 51.157입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0.7575입니다. 이 두 값은 엑셀함수 리니스트를 사용하면 동일한 0.7575와 마이너스 51.1568과 같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주어진 x값에 대해 회귀선을 기반으로 한 추정값과 실제 관측값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회귀선을 기준으로 계산한 대략적인 값인 추정값과 실제 관측값과의 차이를 잔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잔차 R1을 살펴보면 실제 관찰값인 40- 추정값인 y의 값인 0.7575 곱하기 150에 51.157을 마이너스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2.468입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최소제곱 추정에 의한 선형회귀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 영상의 주제인 오차와 잔차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A지역에 25만 명의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랜덤으로 선정한 5사람의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을 조사한 표본 데이터입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그래프로 그린 다음 A지역에 거주하는 25만 명의 연봉 Y와 근무연수 X의 모집단 회귀선을 표시해보면 5개의 표본과 거리가 발생함을 볼 수 있습니다. 25만 개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점들을 하나의 회귀식으로 100% 설명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의 회귀식에서 구한 값과 관측값과의 차이를 표현하는 오차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관측값을 방정식으로 정리해보면 YS로 설명할 수 있는 참값에 오차인 입실론을 더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집단의 회귀식에서 X가 8일 때 Y가 20으로 구해졌다면 이 경우 관측값은 X가 8일 때 Y는 25이므로 모집단 회귀선으로 추정한 값 20과 실제 25와의 차이값을 오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실제 상황에서는 모집단 데이터를 전수 확보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대신에 상황에 적합한 표본을 취한 다음 표본이 통계량을 구하는 방법으로 통계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표본에서는 모집단의 오차라는 용어 대신 통계량의 개념을 갖는 잔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오차와 잔차는 같은 개념이지만 모집단의 값인가 표본이 값인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차는 표본이 회귀식에 나온 값으로 모집단의 오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차는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습니다. 회귀 모델과 같은 통계 모델의 오차항은 모델의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관찰된 값과 참값의 차이이며 참값은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세 남성 모집단의 평균 키가 175cm이고 무작위로 선택된 한 남성의 키가 180cm라면 이 경우 오차는 5cm입니다. 또한 전체 모집단의 평균인 추정값은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없으므로 통계적 오차도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계적 오차는 독립적이고 이미 표본 내에서 그 합은 0이 아닙니다. 또한 잔차는 관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잔차는 관측값과 표본에서 추정한 값의 차이로 정의합니다. 추정된 선을 사용함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추정선은 알려진 값이나 데이터에서 추정한 값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키에 대한 100명의 무작위 표본이 있다면 표본에 있는 각 남성의 키와 표본 평균의 차이는 오차가 아닌 잔차입니다. 이미 표본 내의 잔차의 합은 반드시 0이 됩니다. 오늘은 회귀분석 시에 혼동하기 쉬운 용어인 오차와 잔차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